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직격 인터뷰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시간을 내줘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우리 양현수 의원님이 참 좋은 게 뭐냐면 극단적인 지금 현재 시고 극단적인 뭐 진보, 뭐 진보 보수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도민보다는 그들만의 리그만 펼치고 있는 양 정당에서 유일하게 진보당의 이름을 가지고 유일하게 지역 주민, 그 도민을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양인수 의원님 모셨는데, 이렇게 양인수 의원 모신 이유가 뭐 아까 말대로 뭐 오영훈 지사 관련된 논란, 뭐 현재 시고 뭐 이런 얘기 논란보다 정말 세밀하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양인수 의원님 모셨는데, 오늘은 거의 그 도정질에서 뭐 다 6개 정도 질문하셨죠? 전체로는 한 10여 개 정도 질문드렸고요. 그 중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6개 종목에 대해서 집중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 첫 번째 일부로 인해는 어쨌든 그 계신 지역구가 제주학교 병원이 있다 보니까 제주학교 병원 관련해 갖고 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옛날 근무지도 제주학교 병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주학교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격상 지정에 관련해 갖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어쨌든 그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현 정부, 그러니까 뭐 현재 이재명 정부 관련해서 도하고 이재명 정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보시기에 제주학교 병원 관련해서 어쨌든 제주도의 유일한 4년제의 국립대학으로서 대표적 대학이어서 대학병원으로서 상당히 그 위치라든지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현재 그 제주학교 병원 관련해 갖고 관련해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뭐 제주학교 병원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여부, 하여튼 우리 양인수 의원님 많이 푸시하고 있으니까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의료 전달 체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곳이 제주도거든요. 그 뜻은 제주도민들이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여서, 그래서 늘 이제 항상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더더구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동에 제한이 생겼을 때 그럼 제주도민들은 상급종합병원에 가야 될 상황이 못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상급종합병원의 필요성이 도민사회에서도 일게 되었고, 그나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거는 현 정부 들어서 제주대학교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격상을 국정과제로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번 도정질에서도 이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정질을 드렸고, 두 가지 꼭지였습니다. 하나는 국정과제를 그 관련 부처랑 그리고 관련 기관들랑 얼마만큼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으나, 좀 그 돌아온 답변은 이제부터 할 거라는 이런 느낌이었고, 아직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좀 안타까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제주대학교 병원을 꼭 집어서 국정과제로 상급종합병원 격상을 했는지에 대한 그 확인을 해봤냐는 질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내의 6개 종합병원이 뭐 공모를 통해서 공평하게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받았는데, 국립대병원을 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게 된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현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정확하게 확대시키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제주의 유일한 국립대병원이고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이 있는 그런 제주대학교 병원을 아마 상급종합병원으로 격상시켜서 도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돌아온 답변은 좀 뭐 공모 절차라는 이야기로 계속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도민을 위해서라면은 정확히 의료는 공공성으로 강화시켜야 될 때 정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학교 병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오영훈 지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하고 생각이 틀린 게 뭐냐면, 오영훈 지사 같은 형평성 논리를 따지는데 제주학교가 돈을 만약 이익을 취하게 되면 그거를 뭐 이사장이나 근로 이득을 가는 게 아니고 도민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재투자하게끔 되고. 그 어쨌든 그쪽에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뭐 형평성 참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지사님에게도
그 지자체나 정부의 힘이 부족할 때는 이제 민간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지자체나 정부의 힘이 어느 정도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할 역할을 할 만큼의 역량을 갖췄기 때문에 의료만큼은, 보건복지만큼은 공공성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거기에는 당연하게 유일한 종합병원 중에 유일한 이제 공공의료가 제주대학교 병원이고, 그리고 제주대학교 병원은 당연 이사장님이 제주대학교 총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주대학교에는 의과대학이 있고, 그러면은 민간 영역에서 맞는 것보다는 의과대학을 갖고 있는 국립대학교 공공 영역에서 공공의료에서가 지속 가능하게 좀 제주의 상급 종합병원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제주의 의료 전달 체계를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마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정부도 그렇게 해서 제주대학교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좀 국정과제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정과제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오영훈 지사보다 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도정이 네. 그 정부하고 적극 협조해서 정부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다면은 도정은 적극 그 방향을 같이 힘을 실어줘야 그렇죠. 예, 저는 도민에게 정말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양현수 의원님 만나면 물어보라는 얘기가 몇 분이 계신데 예. 그 의료 대란으로 인해갖고 제주대학교 병원이 한동안 많이 휘청거렸다는 얘기 있는데 네. 지금은 괜찮은가요? 지금도 많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뭐 사상 최대라는 얘기도 있고. 예, 뭐 적자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현재 그 의료 시스템 자체가 그 환자를 오면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다음을 보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 환자를 계속 그 병원 안에서 케어를 해야만 병원이 어떤 그 비용 발생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료 수익 오더에 대해서 그게 대한 비용을 주는 현재 의료 체계에서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주대학교 병원이나 제주의 공공의료기관들이 코로나 환자를 전담하다 보니까 일반 환자분들을 다 다른 병원으로 그렇죠. 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제주대학교 병원이나 공공의료로 오는 게 아니라 현재 보내진 병원에서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구조적 문제도 있고요. 그런 아까 의료 대란 속에서도 있고 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좀 계속해서 노력을 통해서 이제 또 그 제주대학교 병원의 역할 그리고 도민 속에서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상화를 계속 위해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뭐 이분 향후 네. 뭐 얘기 나눌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고. 네, 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이건 서귀포 지역에 진짜 의료 정말 제가 여러 번 봤지만은 네. 서귀포 지역의 의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네. 서귀포료 임금체불 문제, 네. 예, 그거하고 의사는 물론이고 네. 간호사까지도 부족한 병동이 있다 네, 그런 식으로 말씀했는데 간호사 정원이나 이런 거 확보에 대한 노력이 서귀포시에는 하고 있다는데 보시는 어떤지요? 우선 아까와 같이 서귀포련도 제주의 이제 공공의료기관이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환자들이 그 다른 병원으로 갔다 다시 못 돌아오는 상황도 제주대학교 병원하고 마찬가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현장을 가봤더니요. 병상 가동률, 그 병원의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것 중에 병상 가동률을 지금 표준으로 보는 사례들이 많아서 병상 가동률을 봤을 때 80% 이상을 지금 80%요? 가동하고 있거든요. 오. 그러면은 사실상 주말을 뺀 나머지 주중은 거의 그 병상에 꽉 차 있는 병원입니다. 그러면은 병원이 그 상당히 잘 돌아가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임금체불이 생길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병원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해결하기 노력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병원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병원이 규모만큼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오픈되지 못한 병동들이 있습니다. 그 오픈되지 못한 부분은 의사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의료진, 특히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병상을 넓히지 못하고 현재 있는 병동마저도 오픈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서귀포 시장님에게도 서귀포에서 일하기 위해서 오는 청년 간호사들을
여기서 청년이라면 어떤 남성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젊은 그 간호사들을 서귀포로 오지 못하는 상황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된다. 서귀포에서 일하고 싶고 서귀포에서 살고 싶은 서귀포만의 매력을 만들어줘야 서귀포의료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거기에서 서귀포 시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을 거냐는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에게도 같이 이제 상황을 공유하고, 왜냐하면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귀포 의료원이 제대로 거기서 땀을 일하는 분들도 정확히 자기가 일한 만큼의 급여를 늦지 않게 받아야 생활이 되는 거니까요. 예, 그 부분.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지만 병상 가동이 안 되는 이유, 서귀포로 와서 일하고 수 있도록 하는 서귀포의 매력에 대해서 고민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지사님 다행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어떤 체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서귀포 의원에서 부족한 간호사 인력 어떻게 채울 것인지 고심하겠다고 하니 제주도가 도정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간호사 TO가 부족해요. 최소 지금 한 30명 정도가 부족한 걸로 나오고. 서귀포 의료원에 현재 30명 정도의 TO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상황입니까? 예, 예. 의사도 부족하잖아요. 의사 수도 과나 부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간호사는 전체 TO도 10명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10명이 부족한 이유는 퇴사를 하면은 그 TO를 바로 채워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정원 대비 10명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휴직이나 이런 육아휴직이나 이제 병가 이렇게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의 그 현장 공백이 한 2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총 30명 정도의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서귀포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그거를 이제 좀 책임 있게 도정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가 이 부분을 좀 책임져 준다면은 서귀포 의료원은 상당 부분 지금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력을 충원해 줬을 경우 좀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근무는 거의 힘들겠네요,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인원이 비게 되면은, 그나마 서귀포 의료원이 잘하는 거는 억지로 인력을 갈아 넣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만큼 병상을 비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동 현장만큼은 그나마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거기서 일하는 분들 상당히 존중하고 있다. 만약에 사람이 없이 나이트를 돌리게 되면 정말 그렇죠, 큰일 나죠. 나이트 근무를 힘들게 할 수 있도록 그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거든요. 네. 스트레스 맨 나갔고. 예, 맞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에서 지금 필요한 인력이 30명이라면 예. 실제 간호사들이 느끼는 인력은 아마 45명? 제가 느낌상 15명 정도 더 필요할 거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서귀포 의료원에서도 최소해서 최소 이만큼은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라고. 그런데 공공기관이 임금 체불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번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도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 갖고 있거든요. 이게 노동자의 삶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제주도가 출연한 기관에서부터 임금 체불이 생긴다는 거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이 의료원들이 전국적으로 다 쉽지만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데 지역의 이런 체불 임금에 대한 그 해결 방안들을 찾아가는 모습 보면은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금을 통해서 채워놓고 해결하고 다시 이제 기금을 모아가고 이런 형태로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사실상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병원의 그 어떤 그 플러스만 돈으로만 얘기하는 이 부분은 좋아지기가 쉽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익 창출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렇죠. 부분을 이익을 창출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또 단 환자 한 분이 생기더라도 그 환자 한 분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이제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항상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공공의료는 어떤 이익보다는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해야 되고, 그거로 갖고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제주련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제주대학교 병원은 임금 체불한 적이 없죠? 아직까지는. 계셨을 때는 아예 없었죠? 예. 하여튼 공공의료라는 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임금 체불 이런 거는 진짜 내가 보기에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분 얼마나 고생하는지 뻔히 아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